자, 협회 적하약관의 두 번째 파트로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험금 청구가 있습니다. 보험금 청구라는 것은 피보험이익과 개반비용 그리고 추정전손 정액과 관련된 거. 자, 앞서 우리가 피보험이익이라든지 또는 추정전손 그리고 개반비용에 대해서는 학습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정액에 대해서 아직 우리가 설명이 안 됐습니다만은, 먼저 피보험이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앞서 살펴본 것 같이 보험계약 체결 시에 피보험자는 반드시 이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이 보험을 도박이나 사행성 계약과 구별하기 위해서 피보험자는 손해 발생 시에 피보험이익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규정한 약관이 바로 피보험이익 약관입니다. 그래서 이 피보험이익,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소급 보상의 원칙이라 해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서도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다고 했었죠. 소위 소급 보험의 어떤 계약 체결에 의해서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이 피보험이익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앞서 학습에서 피보험이익에 대해서 자세히 학습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조에 보면은 개반 비용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포워딩 차지, 개반이라는 의미는 그야말로 계속해서 운반한다는 뜻입니다. 가령 담보 이용으로 인해서 중간항에서 화물을 양육할 경우에 이에 따른 화물을 내리는, 즉 하역 비용이라든지 또 그 화물을 창고에 보관할 때의 창고 보관료, 다시 포장하기 위한 재포장비, 다시 선적하기 위한 재선적비 등등 처음 약속된 그 목적지까지의 운반 비용 등을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내용이 개반 비용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앞서 해상 손해, 비용 손해를 할 때 특별 비용을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특별 비용은 손해 방지 비용과 순수한 특별 비용이 있다고 했는데, 대개의 경우 이제 그 순수한 특별 비용은 바로 이와 같은 개반 비용의 소위 조항에 의해서 보상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손해 방지 비용과는 개념이 좀 틀리죠. 왜냐하면 손해 방지 비용은 보험 금액을, 실제 부과된 금액을 초과하더라도 지출한 데 비해서 이와 같은 순수한 특별 비용은 손해 보험 금액의 범위 내에서 소위 보상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담보 위험으로 인해서, 소위 이 경우는 당연히 전제가 되는 것은 담보 위험입니다. 담보 위험으로 항해가 중단돼서 발생하는 개반 비용을 보험자가 보상한다는 것이지, 면책 위험에 의해서 항해가 중단될 경우에 발생하는 비용은 보상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13조의 추정전손이 나오는데, 자, 앞서 우리가 추정전손을 이야기할 때 위부라고 했었죠. 위부를 해야지만이 추정전손으로 한다고 했었는데, 즉 위부를 통지하고 그 추정전손으로 처리할 수 있는 약관이 추정전손 약관입니다. 물론 추정전손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분 손실로 하든지 아니면 현실전손으로 보상받을 수는 있습니다만은, 이 추정전손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소위 위부를 적절히 통지하고 그 위부가 전제되어야 된다는 사실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 추정전손 조항입니다. 자, 그리고 14조에 이제 이 increased value 정액 조항이 나오는데, 통상적으로 보험계약을 체결한 후에 피보험자가 다시 동일한 보험 목적물에 대해서 정액보험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령 그 CIF 계약에서 수출업자가 수입업자를 위해서 소위 CIF 금액의 110%를 부과하는데, 이때 수입업자가 수입 물품의 가격이 소위 급등한다든지 또는 10% 이상의 판매 이윤이 생길 것으로 판단하여 별도로 정액보험을 체결하기도 합니다. 이때 물론 우리가 앞서 본 바와 같이 중복보험에 대해서 초과돼 버리면은, 초과되는 부분은 소위 무효가 됩니다만은, 여기에서는 원보험과 별도로 정액보험을 체결하면은 그 중복보험에 의한 초과보험이라 하더라도 이 정액 약관에 따라서
보험 목적물의 평가에는 증가된 금액만큼 소위 보험 금액으로 간주해서 그 손해보상도 그 처음의 원보험자와 정액보험자가 각각 보험 금액만큼 비례하여 보상해 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정액보험과 관련된 문제, 이것이 우리가 보험금 청구, 우리가 보통 클레임이라고 합니다만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되어서 4개 조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험 이익과 관련된 것이 있습니다. 자, 보험 이익이라 해서 그 내용은 보면은 뭐 이 보험 계약을 체결하거나 또는 자기를 위하여 체결된 자로서 또는 양수인으로서 보험을 청구하는 자를 포함하는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는 확장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해서 운송인 또는 기타 수탁자에게 유리하게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해서 운송인이나 기타 해상사업에 관련이 있는 수탁자에게 소위 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있다는 이유로서 어떤 이익이나 혜택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약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그 운송인들은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서 그 운송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즉 그 면책하는 약관을 선화증권에 많이 삽입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보험 이익 약관입니다. 즉 이 약관에 따르면은 가령 선주가 잘못해가지고 그 자기가 운송하고 있는 화물에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이 화물 손해자가 그 화물보험자죠. 화주가 자기의 그 보험자로부터 보상을 받으면은 선주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그 선화증권상에 역시 보험이익약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화증권상의 보험이익약관은 결국 선주가 보험자로부터 보상받지 못하는 손해에 대해서만 보상한다는 것인데, 이 약관이 삽입되어 버리면은 보험자는 선주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즉 보험자는 화주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그 화주가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소위 대위해서 선주에게 배상 청구를 해야 되는데 소위 그와 같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선화증권상의 보험이익약관에 대응하여서 보험증권에서는 보험이익 불공여 약관이라고 했습니다. 과거에는 이것을 보험이익 불공여 약관에 대해서 not to inure clause라 했는데 개념상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 보험이익 약관을 만들어서 운송인이나 기타 수탁자의 고의나 과실에 의해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그 손해를 보상한 보험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소위 보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약관이 바로 무엇이냐면 보험이익약관입니다. 그래서 현재는 선화증권상에 이제 이와 같은 보험이익약관은 없습니다만은 반드시 이 보험자가 경우에 따라서 그 운송인에게 대위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이 보험이익약관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손해경감에 보면은 16조와 17조에 피보험자의 의무조항과 웨이버, 즉 포기조항이 있습니다. 이 피보험자의 의무는 피보험자의 손해방지활동과 운송인, 수탁자 또는 기타의 제3자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확보할 것을 피보험자의 의무로서 규정한 약관입니다. 즉 운송인의 잘못으로 손해가 발생했는 경우에 하주는 운송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손실 화물이 보험에 들어있을 경우에 그 화주는 보험자로부터 보상금을 받고 그 운송인이 입힌 손실에 대한 배상 청구권을 보험자에게 양도합니다. 물론 항해가실이 아닌 상업가실에 따른 배상 청구권이죠. 그러면은 그 보험자는 피보험자에게, 즉 자기의 그 화주에게 일단 손해액을 배상해주고 그 양도받은 대위권을 행사해서 손해배상을 운송인에게 청구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피보험자는 운송인에 대한 청구권을 유보 또는 보존해 두어야 후일 보험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피보험자의 의무를 이 약관에서 규정을 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보험자의 손해방지 의무와 손해방지 비용 및 이 대입권에 관련된 피보험자의 의무 조항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포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뭐 구체적으로 하면 위부의 포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여기서 지금 개괄적으로 보면은 보험 목적물을 구조, 보호 또는 회복하기 위한, 복구하기 위한 피보험자 또는 보험자의 조치는 위부의 포기 또는 성락으로 간주되지 아니하며, 또한 각 당사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아니함을 규정한 약관입니다. 가령 추정전손이 발생했을 경우에 피보험자가 위부 통지를 하면은 대개의 경우 피보험자는 그 보험자가 자기의 그 위부 통지에 대해서 수락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보험자가 그 위부를 수락하려면은 손해가 확대되어서 현실 전손에 가까워야 하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위부 통지를 하면서 손해 방지 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심리가 당연히 작용하겠죠. 왜냐하면 가만히 놔두더라도 전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한 피보험자가 위부 통지를 하고 동시에 손해 방지 활동을 할 경우 보험자는 이를 피보험자의 위부 포기로 착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는 위부 통지를 할 때 손해 방지 활동을 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험자 입장에서 봤을 때도 보험자가 위부의 통지를 받고 나서 손해 방지 활동을 하면 피보험자는 이러한 보험자의 행동을 위부의 성락으로 간주해서 자칫하면 피보험자나 보험자는 자기들이 그 손해 방지 행위를 서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약관은 이러한 사태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 보험자나 피보험자가 서로 미루지 말고 손해 방지 행위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규정한 약관이 웨이버, 포기 약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의미 그대로 본다면. 그래서 이것이 위부와 관련된 위부의 이 포기 또는 성락으로 간주되지 않는다는 위부와 관련된 조항이 웨이버 조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의 방지. 자, 우리가 18조의 지연의 방지와 마지막 19조의 법률 및 관례 혹은 관례가 나오는데, 이 지연의 방지라는 것은, 자, 지연으로 보험자가 딜레이죠. 보험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험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이 잘못됐습니다. 보험자가 아니고 피보험자. 자, 피보험자로 하여금 신속하게 행동하여 조치할 것을 보험의 조건으로 한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은 피보험자는 자기가 좌우할 수 있는 모든 여건에 있어서 상당히 신속하게 행동하는 것이 이 보험의 조건이라고 해놨습니다. 결국은 보험자의 어떤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피보험자가 신속 조치할 것을 규정해 두는 것이 지연의 방지 조항입니다. 가령 뭐 배상 청구권을 확보를 한다든지 뭐 이와 같은, 아니면 대입권을 신속히 소위 보험자에게 조치를 한다든지 뭐 이와 같은 피보험자의 그 의무, 재반 의무를 보험자의 어떤 피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신속히 행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만약 이와 같은 조항이 있기 때문에 피보험자가 자기의 그 의무를 신속하게 하지 않아서 보험자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당연히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것은, 자, 이 법률 및 관례, law and practice가 This insurance is subject to English law and practice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법률과 관례에 따라서 해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험과 관련해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영국의 법률과 관례에 따라서 해결한다라고 했고,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영문해상보험증권도 우리나라에서 발행하지만 영국의 법률 및 관례에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항으로 우리 A 약관, 자, 뭐 BC 약관도 잠깐 곁들여서 설명이 되었습니다만은 A 약관 19개 조항. 그런데 자, A 약관 19개 조항이 나와 있는 1조, 4조, 6조를 제외하면은 BC 약관도 똑같다고 했습니다. 그 BC 약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협회 적하약관, 자, A 약관을 중심으로 해서 19개 조항을 살펴봤고, 협회 적하약관과 협회 적하약관 B, 그 ICC B 약관과 ICC C 약관을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ICC B 약관에 있어서의 담보위험. 자, 우리는 A 약관은 포괄 책임주의이기 때문에 4, 5, 6, 7조의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담보한다는 소위 이와 같은 포괄 책임주의를 했었고, B 약관과 C 약관은 담보하는 위험을 하나하나 열거해 두었다 그랬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열거 책임주의라고 하고 있고, 현행 B 약관은 우리 구약관의 ICC WA 약관을 재정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 적하약관 B 약관에서 담보하는 위험은 우리가 앞서 해상 위험을 학습할 때 상세하게 학습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이 다시 한번 복습하고 싶다면은 해상 위험 편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으로 면책 위험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면책 위험으로 보면은, 자, A 약관의 제4항 일반 면책 약관에는 보험자가 면책되는 위험 7가지. 자, 우리는 이거 앞서 해상 위험, 면책 위험 할 때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B 약관 및 C 약관에는 여기에 한 가지가 더 보태졌다. 즉, 제3자의 불법 행위가 면책 사항이 있어서 이 제3자의 불법 행위는 A 약관에서는 담보 위험인 반면에 B, C 약관에서는 면책 위험으로 되어 있다 하는 요 사실. 그죠? 그래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되어 있기 때문에 B, C 약관에서는 면책 위험이 A 약관보다 한 가지가 더 많다. 그죠? 그리고 역시 앞서 설명한 대로 전쟁 면책 약관에서 파일리스 익셉티드라고 되어 있어 A 약관에서는 해적 행위가 전쟁 위험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 약관에서는 이 해적 행위가 무슨 위험? 즉 담보 위험인 반면에 A 약관에서는 담보 위험인 반면에, 그죠? A 약관에서는 담보 위험인 반면에 BC 약관에는 이 해적 행위가 전쟁 위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해적 행위는 BC 약관에서는 뭐다? 면책 위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면책 위험, 해적 행위가 면책 위험으로 되어 있다 하는, 자, 요 사실, 그래서 전체 19개 조항에서 1조와 4조, 이 4조죠. 우리가 4조, 제4항, 제4조. 그 다음에 6조의 전쟁 면책 위험에서 한 가지만 제외하고 A, B, C 약관은 동일하다 그랬습니다. 또 특히 B 약관과 C 약관의 경우에 있어서 똑같이 C 약관도 뭐 같은 의미죠. 면책 위험도 똑같고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B 약관하고 C 약관을 구분하면은 C 약관의 경우에 있어서는 B 약관에 열거되어 있는 위험 중에서 몇 가지가 또 C 약관에서는 담보되지 않는 위험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C 약관에 보면은 뭐 지진이나 분화 또는 낙뢰 또는 파도에 의한 갑판상의 유실 또는 선박이나 뭐 부선, 선창, 운송 용구, 컨테이너 또는 보관 장소에 해수나 호수 또는 하천수가 유입되는 경우에 있어서 B 약관에서는 담보하는 위험이 있는 C 약관에서는 담보되지 않는 위험. 마지막으로 보면은 뭐 선박 또는 부선의 선적 또는 양화 작업 중 해수면으로 낙하하여 멸실되거나 추락하여 발생된 포장 단위당 전손해서 이 ICC C 약관은 과거의 그 FPA 약관이죠. ICC FPA 약관을 정비한 것인데 B 약관에 비해서 담보 위험이 열거되어 있는 담보 위험의 종류가 4가지 더 적다. 그러니까 당연히 C 약관, B 약관, A 약관으로 갈수록 담보 범위도 넓어지고 그에 따라서 당연히 보험료율도 높아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협회 적하약관의 ABC 약관이고, 다음으로 소위 이제 면책으로 되어 있는 우리가 면책 위험 중에서 상대적 면책 위험인 전쟁 위험과 동맹 파업 위험을 담보할 수 있다 그랬죠. 뭐에 의해서? 특별 약관에 의해서 보험료를 소위 추가로 지불할 경우에 있어서는 소위 담보될 수 있다 하는데, 그 협회 전쟁 약관과
협회 동맹파업 약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협회 적하 약관상에서 일반적으로 6조와 7조의 면책으로 되어 있는 전쟁 위험과 동맹파업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협회 전쟁 약관과 그리고 동맹파업 약관을 통해서 담보될 수 있다. 그래서 이 전쟁 위험과 동맹파업 위험은 절대적 면책이 아닌 상대적 면책 위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협회 전쟁 약관은 ICC, ABC 약관에 대한 특별 약관으로서 우리가 대개 그 약관의 경우에는 일반 약관보다는 특별 약관이 우선합니다. 그래서 일반 약관에서 전쟁 위험을 면책한다고 되어 있더라도 특별 약관에 의해서 이와 같이 전쟁 위험을 담보하는 특별 약관에 부부하게 되면은 이 특별 약관이 우선하기 때문에 그 전쟁 위험을 담보한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적하보험에서 전쟁 위험을 담보하기 위한 약관으로서 해상운송이나 항공운송 또는 우편이죠. 그 우송물에 적용되는 세 가지가 있고, 통상적으로 우리가 지금 해상운송 화물에 관련된 것은 Institute War Clause CAG로 되어 있습니다. 협회 전쟁약관 적합니다. 협회 전쟁약관으로서 구성되어 있다. 보통 항공운송은 똑같습니다. Institute War Clause에서 에어 카고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카고로 해서 해상 운송과 관련된 협회 전쟁 약관이고, 이 협회 전쟁 약관은 전체 14개의 개별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4가지 약관만 제외하고는 협회 적하 약관의 개별 약관과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전쟁 위험만을 단독으로 지금 담보할 경우에 그 필요한 약관을 앞서 우리가 살펴본 협회 적한 약관에서 그대로 인용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차이가 난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4가지는 사실은 뭐 4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제일 기본적으로 담보 위험의 경우에서는 당연히 협회 적하 약관하고 처이죠. 협회 적하 약관은 담보 위험으로서 면책 위험으로서 전쟁 위험이 들어있는 데 비해서 전쟁 약관에서는 담보 위험이 뭐 전쟁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면은 뭐 전쟁, 내란, 혁명, 모반, 반란 등등 그 외에 뭐 포획, 납포, 강류, 기타 뭐 폭탄, 전쟁 무기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전쟁 위험과 관련된 위험만 열거되어 있는 그 제1조의 소위 위험 약관이 상이하다 하는 그 사항이죠. 그 사항이 틀리고, 그 다음 앞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보험자의 보험 기간이 있었죠. 그 보험 기간에 적하 약관의 경우에는 육상 운송 구간을 포함하여서 담보되는 데 비해서 전쟁 약관은 해상 운송 구간이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상적으로 또 화물도 양육된과 동시에 종료되고, 양육되지 않더라도 선박이 도착 후 15일이 지나면 종료된다 하는 그 차이가, 특히 보험 기간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가 기본적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면책 위험에 보면은 협회 전쟁 약관에서 그 보험자가 면책되는 위험은 일반 면책 약관 및 제4항 불례항 및 부적합 면책 약관에 소위 규정이 되어 있는데, 특히 그 내용에 항해 중절 부담보가 추가됐다, 항해 중절 부담보가 추가된 점을 제외하고 항해 협회 적하 약관의 규정과 동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항해 중절 부담보 약관, 즉 우리가 보통은 프러스트레이션 클로즈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항해 중절 부담보 약관은 항해가 중지되었는 경우에 그 중지만을 이유로 해서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협회 적하약관상의 그 일반 면책약관에서는 핵무기와 이와 비슷한 무기를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손해를 면책하고 있는데, 전쟁보험에서는 소위 협회 전쟁약관에서는 이러한 무기가 반드시 전쟁 목적으로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에 한해서 보험자의 면책으로 하고 있다 하는 점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뭐 아주 미묘한 차이, 우리가 상이하다고는 하지만은 그런 미묘한 차이가 있고, 자, 또 한 가지 차이가 나는 것은 협회 전쟁약관상의 보험기간이라고 했습니다. 보험기간을 살펴보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협회 전쟁약관상의 보험기간은 이 제5항 및 5항의 운송약관이죠. 운송약관 및 제6항의 항해 변경약관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항해 변경약관은 협회 적하약관의 항해 변경약관과 내용이 동일하고 제5항의 운송약관을 보면은 보험자의 책임 개시. 자, 우리가 협회 적하약관에서는 보험자의 책임이 운송 용구에 적재할 목적으로 화물이 뭐 창고라든지 기타 장소에서 움직이기 시작할 때라고 했는데 협회 전쟁약관은 반드시 이 구간이 해상 구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반드시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하는 것은 화물선에 소위 적재되기 위한 것이죠. 적재되거나 아니면은 그 화물선이 내항이 떠 있을 때 그 항구에서 부선으로 움직이게 되는데 그런 부선을 움직이는 그 실제 어떤 해상 운송 구간에 한해서 실제 물품이 적재되기 시작할 때 보험자의 책임이 개시하고 이 보험자의 책임은 최종 목적항에서 양육하거나 그죠. 그러나 또 최종 목적항에서 도착한 날의 정확하게 자정입니다. 그날 밤 자정으로부터 15일이 경과하면은 설사 양육하지 않았더라도 종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이와 같은 담보기간을 소위 15일이라는 기간을 정해두지 않으면은 보험자의 책임이 무한정 계속되겠죠. 물품을 내릴 때까지, 즉 양육할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기간 중에서 빨리 일어나는 시점이 보험자의 책임이 끝나는 기간이고 경우에 따라서 물품을 환적해야 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령 물품을 환적하기 위해서 중간하게 도착하면은 그 15일 이내에 역시 화물을 환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15일 동안은 환적을 위해서 화물이 그 포트 에리어, 즉 우리가 항계라고 합니다만은 그 항구의 영역 내에 있는 한 육상에 보관 중이라도 보험자의 책임은 지속됩니다. 그래서 뭐 환적을 하는 경우도 이제 규정을 해놓고 있어서 보험자의 이와 같은 보험자의 책임 기간, 즉 위험 기간 또는 우리가 보험 기한이라고 합니다만은 보험자의 책임이 시작되고 종료되는 시점은 협회 적하약관과 조금 차이가 난다 하는 거. 자, 마지막으로 우선약관 조항이라는 것이 협회 전쟁약관에 있습니다. 협회 전쟁약관에만 규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전쟁위험 담보에 관한 한, 즉 전쟁위험의 담보와 관련해서는 보험증권상의 어떠한 조건이 삽입되어도 항해가 중단되는 것이죠. 항해 중절 부담보, 핵무기 위험 부담보 및 운송약관에 저촉되는 보험증권상의 규정은 무효인 것을 규정하고 있는 뭐 우리가 파라마운트 클로즈라는 우선 약관 조건이 들어있다 하는 이 차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협회 전쟁 약관은 결국 협회 적하 약관에서 면책 위험으로 되어 있는 소위 전쟁 위험을 담보하기 위해서 만들어둔 특별 약관이다. 그래서 그 기본적인 차이는 뭐 위험은 당연히 전쟁 위험을 담보하는 것이고 한 가지 더 기억해 둬야 될 것은 기본적으로 보험자의 책임기간, 그 전쟁 위험의 책임기간은 협회 적하약관에 플러스해서 협회 전쟁약관에 부부를 해서 전쟁 위험을 부부를 하더라도 전쟁 위험만큼은 육상 구간이 아닌 해상 운송 구간에서만 적용된다 하는 그 사실만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협회 전쟁약관에 대한 학습을 마치고 다음 동맹파업 약관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 협회 적하 약관상의 면책 중에서 우리가 보험자는 동맹파업 면책에 따라서 동맹파업이나 폭동, 소요 등의 어떤 위험에 대해서는 보험자의 면책 위험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위험을 담보하려면은 인스티튜트 스트라이크 클로저, 협회 동맹파업 약관에 소위 특약을 체결하면 담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약관도 협회 전쟁 약관과 마찬가지로 14개의 개별 약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1조 및 3조를 제외한 나머지 약관은 협회 적하 약관과 동일합니다. 1조는 무엇이냐 하면 역시 위험조항입니다. 그래서 위험조항은 당연히 협회 적하 약관에서는 담보 위험을 두고 있고 그 면책 위험이 소위 동맹파업 위험이 면책 위험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협회 동맹파업 약관에 있어서는 당연히 담보 위험으로서
동맹 파업을 담보하기 때문에 소위 이 담보하는 위험, 그죠? 담보하는 위험으로서의 제1항이 상이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4조에 보면은 면책 위험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면책 위험에 두 가지 면책 위험이 추가된 점을 제외하고는 협회 적하약관 상의 면책 위험과 동일한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협회 동맹 파업 약관은 기본적으로 협회 적하약관에서 면책으로 되어 있는 이 동맹 파업 위험, 그죠? 동맹 파업 위험으로 인한 소위 면책 위험을 담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고, 전쟁 위험과 마찬가지로 특별 약관에 의해서 소위 이 담보 위험으로서 부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협회 동맹 파업의 보험 기간은 전쟁 위험과 달리 육상운송관에서도 담보한다는 그런 차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협회 적하약관과의 차이만 두고 본다면은 제1항의 위험 조항만 다르다. 당연히. 왜? 뭐 일반 협회 적하약관에서는 면책 위험이 동맹 파업입니다만은 협회 동맹 파업 약관에서는 담보 위험이 동맹 파업이기 때문에 그 담보하는 위험 약관이 기본적으로 차이가 나고, 그 외의 조항은 거의 협회 적하약관과 대동소이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협회 적하약관 및 전쟁 위험 약관 그리고 동맹 파업 약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복습하는 의미에서 간단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를 통해서 복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협회 적하약관은 언제? 2009년도에 개정된 것이다. 그죠? 우리가 보통 구약관은 1963년 약관이라 그러고, 이것이 1982년도에 새로이,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1982년도는 63년도의 약관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 제정한 것이죠. 새로운 약관을 신약관으로, 이것은 우리가 이제 구약관이라고 하고, 이것은 신약관으로서 소위 이제 제정이 되었고, 이 신약관으로 제정된 것이 2009년도에 어떻게 정확하게 보면은 개정이 되었다. 그죠? 개정된 약관이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약관은 우리가 이제 2009년 약관이 개정되었다. 개정되니까 사실상 이 신약관으로는 의미가 없어졌죠. 없어지고 현행 약관의 신약관은 2009년 약관, 구약관은 1963년 약관이 병행해서 사용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협회 전쟁 약관, 협회 적하 약관 A 약관과 유사한 약관은 구약관의 신약관의 A 약관과 유사한 것은 구약관의 올 리스크 약관입니다. 그죠? AR 약관이라 그랬고, 자, 이것은 우리가 분손 부담보 약관 C 약관, 그리고 위드 에버리지 WA 약관은 B 약관과 유사하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우리가 부연 설명하자면은 현행 ICC ABC 약관의 특별 약관으로 전쟁 위험 담보 약관과 동맹 파업 약관이 있다 그랬죠. 그래서 그 ICC A 약관, B 약관, C 약관이 일반 약관이고, 거기에 대해서 전쟁과 동맹 파업 약관이 특별 약관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관의 FPA, AR, WA 약관, 이것은 사실상 일반 약관이 아니고 구약관 보험 정권의 일반 약관에 대해서 특별 약관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관에는 보면은 보험 정권상의 본문에 보면은 모든 위험을 담보하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사실상 이제 특별 약관이 첨부되면은 이 특별 약관이 우선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 특별 약관에 따라서 담보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분할 때 왜 이제 FPA, AR, WA 이런 것을 가령 FPA는 현행 약관의 C 약관, 그죠? 올러시 그 약관은 A 약관, B 약관은 위드 에버리지 이런 식으로 이제 비교를 하느냐 하면은 손해의 그 담보 범위를 두고 봤을 때 C에서 B로 갈수록, 그죠? C보다 B가 담보 범위가 넓고 B보다 A가 담보 범위가 넓고, 이런 맥락 때문에
이 FPA도 마찬가지입니다. FPA, WA, AR로 갈수록 보험자의 담보 범위가 넓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유사하다고 이야기하지. 사실은 엄격하게 얘기하면은 구약관 이 세 가지는 구약관, FPA, WA, AR 약관은 특별 약관이고 신약관, ABC 약관은 일반 약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차이. 그 다음에 WA irrespective of percentage라고 되어 있죠. irrespective of percentage는 퍼센티지에 관계없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걸 이제 약으로 WA IOP, 자, irrespective of percentage에 갖고 WA IOP라 그러는데, 통상적으로 구약관의 WA 약관 같은 경우는 보면은 예를 들면 with average 뭐 5% 혹은 with average 3%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분손 중에서 전체 보험 금액의 일정 비율 소위 미만에 대해서는 담보하지 않는다는 자기 부담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이야기하는데 이런 프랜차이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험자가 분손이 발생하더라도 그 분손이 전체 보험 금액의 5% 미만에 대해서는 보험자가 보상하지 않는다 하는 것이 가령 with average 5%인데 이 WAIOP는 이 퍼센트에 관계없이, 그러니까 분손 비율에 관계없이 보상한다 하는 것이 WAIOP 조항입니다. 과거에는 보면 시험 문제에 뭐 이렇게 4개를 내놓고 담보 범위가 넓은 것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비교하는 이런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자, 다음 3번을 보면은 명제 중 잘못된 것은, 자, 협회 적하약관 A약관은 포괄책임 원칙 맞죠? 그 다음 포괄책임 원칙은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위험을 보험자가 담보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는 포괄책임 원칙이라고 한다. 그 다음 포괄책임 원칙에서는 보험사고 발생 시 사고 원인의 입증 책임은 피보험자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험자에게 있다. 왜냐하면 면책위험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사고가 면책위험으로서 발생했다라고 입증을 하면 됩니다. 만약 그것이 면책위험이 아니라는 것이면 면책위험을 제외한 모든 것이 담보위험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자의 보상 책임은 있다. 그래서 그 포괄책임주의 하에서의 입증 책임은, 사고 원인의 입증 책임은 피보험자가 아닌 보험자에게 있다. 그 다음에 협회 적하약관 A약관에서도 전쟁 및 동맹파업 위험은 면책위험이다. 자, 협회 적하약관 A약관과 B약관의 차이를 설명한 것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A약관은 포괄책임 원칙이고 B약관은 열거책임 원칙이다. 맞죠? 그 다음 전쟁위험은 A약관 및 B약관 모두에서 보험자의 면책위험이다. 자, 이것도 맞죠? 그 다음 A약관 및 B약관 모두에서 해적은 전쟁위험에서 포함된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해적은 당연히 전쟁위험입니다. 구약관에서도 해적은 전쟁위험에 포함되어 있는데, 현행 약관에서 A약관에서 해적은 전쟁위험에서 제외를 해놓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해적 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A약관은 담보위험인 반면에 BC약관에서는 전쟁위험에 포함을 시켜놓아서 면책위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건 A약관과 B약관의 차이가 나기 때문에 틀렸죠. 그 다음에 악의적 손상위험이라 그래서 우리가 malicious damage라는 악의적 손상약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ICCA에서 담보하는 것은 제3자의 불법 행위에 기인한 손해는 담보하는 위험인데 비해서 BC약관에는 제3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하나의 더 면책위험이 있다 그랬죠. 거기서 일반 면책위험으로 한 가지 추가되었기 때문에 정답. 그 다음에 손해방지 행위와 손해방지 행위 및 위부와 관련된 것을 규정한 협회 적하약관은, 자, 포기, 정액, 개반비용, 추정전손. 자, 여러분이 이건 자칫 잘못하면 이제 틀리기 쉽죠. 위부하고 뭐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추정전손하고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추정전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위부를 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만은, 이 손해방지 행위 및 위부와 관련된 것은 외부 조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포기약관이라고 해서, 포기약관은 그
위부의 성락과 관계없이 보험자 및 피보험자 모두가 손해방지 행위를 하도록 성실히 수행하도록 규정한 것을 우리가 포기조항이라 그랬죠. 그래서 이 손해방지 행위 및 위부와 관련된 것은 포기약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중 협회 적하약관에 관한 설명으로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자, 협회 적하약관, 자, ICC, ABC 약관을 우리는 기본 약관이라 혹은 일반 약관이라고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자, 세 개의 그 기본 약관은 모두 11개의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19개 조항 중 1조의 위험약관, 일반면책, 전쟁위험에 다르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그죠? 그 다음에 세 기본약관 중 B약관과 C약관의 차이는 분손담보 여부로 구분한다. 자, 우리가 신약관과 구약관의 기본적인 차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구약관은 위험이 존재하고 그 위험으로서 발생하는 손해가 있을 경우에, 자, 잠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위험의 결과로서 손해가 발생했는데, 그죠? 신약관에서는 담보하는 위험만 두고 있기 때문에 그 위험으로 인한 손해가 어떤 손해인지에 대해서는 신약관에서는 그런 차이가 없죠. 반면에 구약관에서는 이 담보 위험으로서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ICC FPA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서 분손을 담보하지 않겠다. 거기 담보 위험으로서 손해가 발생했는데 불구하고 손해의 종류에 따라서도 또 담보하지 않는 손해가 있다고 해서 상당히 이중적 구조라 그랬죠. 위험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위험의 결과로서 발생하는 손해의 차이도 봐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구약관이라기 때문에 우리가 앞서 손해론에 대해서 심도 있게 학습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신약관의 B약관과 C약관에 있어서는 이와 같은 손해 여부에는 관계가 없다. 그죠? 오로지 뭐만 가지고 담보 위험의 여부 혹은 면책 위험의 여부를 가지고 보상을 하느냐 마느냐를 구분하기 때문에 그 근본적인 차이를 알아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상으로 협회 적하약관에 대한 학습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